학동공원에 나왔습니다. 학동공원 일대는 과거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던 곳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모양이 학을 닮았다고 해서 학동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학동공원은 원래 1976년에 군부대로 사용했던 곳인데 1992년 동쪽을 나눠서 공원으로 조성했고요. 현재도 서쪽은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호선 신사역과 7호선 학동역 사이에 언덕 위에 있는 곳인데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주변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정화 있고 SK 최태원 회장의 그 저택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서 학동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학동역이 있는 논현동은 농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졌다 있는 곳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논현의 현이 고개의 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동역에서 언주역 사이가 그 농고개였습니다. 이 일대는 1977년 성동구에서 논현동으로 분리가 되고 1980년 논현동에서 학동이 분동이 됩니다. 근데 이후에 학동이 다시 논현동으로 편입되면서 학동은 영원히 사라지고 현재 그 학동역이라는 지명이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논현 1동이고요. 오른쪽이 논현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현 2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 자리가 LPG 주유소 자리였어요. 토지 소유주는 강남 개발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LPG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PM사와 협의를 하는데 이 주 용도를 두고 오피스텔, 오피스, 주상복합, 근생 건물들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두고 저층은 상가 형태의 임대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분양이 아니라 개인이 임대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이 도심 그 역세권을 주반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면적이 앞으로 늘어나고요.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 또 혜택을 주는데 그 건설 그 금융 융자 자금을 좀 늘리고 또 이자도 많이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울 도심에 이런 형태의 어떤 건물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분양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파트 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제 분양이 돼서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 하락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같이 넣어서 올리는 것은 그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분류가 되는데 오피스텔은 세대당 한 대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5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출구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3번 출구 이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일대는 1980년대만 해도 곳곳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그 논현 1동 쪽은 예전에 구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권이 일찍 발달을 했고 지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이쪽은 한적한 주택가 형태였는데 2000년도에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학동역이 들어서고 오피스, 중소형 오피스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피스 상권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학동역이 이 강남 논현동에서 지도를 딱 보면 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역인 강남구청역과 전역인 그 논현역은 환승을 기반으로 만들어 역이고 여기는 환승 기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지하철 유동량을 보면 이 두 역보다 많습니다. 현재 약 4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피스 상권이라는 특성은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상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료도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제가 2007년도에 사무실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남과 서울 전역의 상가 임대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강남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건물주분이
내 건물을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건물을 팔아? 건물을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수소문 하다가 그 한 달이 거쳐가지고 강남에서 건물 중개로 하는 이제 중개법인하고 이제 공동 중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돌이켜보면 이 강남 지역에서 건물을 그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아파트하고 그 건물 시장이 좀 빠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건물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지지부진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과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7, 8년도에 이 7호선 라인의 이면이 평당 시세가 4천에서 비싸면 7천 정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뭐 간간히 그 이상의 거래되는 금액은 있었지만 평균적인 가격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이쪽 이면이 지금 뭐 8천 이상, 뭐 1억 초반, 중반까지도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요 위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틀면 지금 강남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건물인데 저 건물이 2019년도에 50억에 매도가 됐는데 지금 올 초에 70억에 나왔다가 현재 지금 8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손님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매수 대기자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 중개법인 그 매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150억에 지금 강남 중심권의 다른 지역으로 사옥으로 옮길 건데 그거를 먼저 해주는 부동산과 이 건물을 매도를 하겠다.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맞은편 10번 출구 뒤쪽에 보면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39억 5천에 이제 팔렸던 매물이 올해 59억 5천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20억에 이건 차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물은 지금 30억에도 지금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저쪽 건물은 20억을 이미 차익을 본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 학동역뿐만 아니라 강남 전반적으로 건물주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어떤 시세가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냐, 건물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돈 번 분들이 많고 또 아파트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유동자금이 일부 이게 건물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법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시장이 투명해졌어요. 과거에 제가 2007년만 보도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소수였고 또 시장도 폐쇄적이고 정보가 비대칭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진입이 장벽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상승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 전에는 건물을 유튜브로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작년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건물을 올리는 그 부동산들이 유튜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 물건들을 다 들여다보면 다 시장에 풀려 있는 물건이고 겹쳐요. 그러면 제가 중개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매수자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그 겹치는 물건들을 그 부동산 여러 부동산이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수자가 한 명인데 여러 명 부동산이 매수자한테 전화를 가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손님이 많구나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런 허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동역 1번 대로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학동역 일대는 상가 구성을 보면 개수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외식업종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도 보면 타일 가게들이 위주 있기 때문에 외식업종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건물이 오피스텔 건물인데 2003년에 입주한 이 일대에서 대장격 오피스텔입니다. 또 지하부터 3층까지 상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1층이 공실이 있고 2층도 그렇고 공실이 일부 있습니다. 임대료는 요 29평짜리가 월세가 한 1100 정도 하고요. 저 2층에 190평이
한 2,900 정도 합니다. 근데 분할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도 공실이 있고 이쪽 자리도 공실이 있고, 예, 건너편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보면 2018년도에 입주한 그 프라자 상가예요. 분양 당시에 보면 1층이 전용 평당 약 2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건물을 보면 이제 상가 구성이 있으면서 외식업종이 이제 들어갈 만한데 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너가면 이제 10번 출구 이면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요. 예, 이 뒤쪽으로 해서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1번 출구 뒤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39억 5천에 있다가 2년 만에 59억 5천으로 올해 매도된 겁니다. 현재는 지금 1, 2, 3, 4층인데 통임대로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이 부지는 예전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오래된 그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현재 이제 펜스를 치고 다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왼쪽도 재건축이 돼서 높게 올라간 형태고. 그러니까 건물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장점이 이제 도로가 넓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와서 넓게 들어가니까 요 초입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학동역 이면에 3년 동안 거래량을 보니까 약 6건 정도가 있던데 가격이 39억, 지금 59억 5천이라고 이제 하고 그거부터 해서 제일 비싼 게 235억 정도에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역이 가격대가 이제 100억대가 이제 넘기 때문에 개인 투자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3면 4면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2면에서 3면 4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리고 이제 4면 계속 들어가면 이제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보시죠. 이 앞에 있는 편의점 건물이 235억인가로 올해 매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도 지금 130억에 매물이 나온 것도 있어요. 이 학동역 이면을 보면 그래도 노년의 현이긴 한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남북 방향으로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동역 상권을 건물을 비중 두고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남만 봤을 때 아파트 그 건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다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대로변 쪽은 어쨌든 간에 시행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래 끌고 가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손바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면도 마찬가지로 법인 수요가 있어서 가는데 워낙 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비중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금액별로 너무 커서. 그럼 세 번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3면 4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3면 4면 이런 게 있어요. 남북 방향에 봤을 때 3면이랑 동서 방향에서 봤을 때 3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긴데 도로가 어느 정도 괜찮고 주택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그런 데까지는 개인이 이제 투자해 볼 만한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 수요자가 아니고서는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물이 이제 많이 이제 풀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겹치다 보면 매수 문의는 많은데 거래가 안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가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뭐 가격도 올라와 있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매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꺾일 때가 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위치별로 차이가 클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는 데는 더 가는데 덜 가는 데는 덜 가고 거래가 매도가 쉽지 않은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서울 시내 전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강남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서울 외곽으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평가 있는 데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평가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평가된 게 가격이 싸다고 저평가된 게 아니거든요. 고평가됐어도 가격이 오른 데는 그냥 그 오른 데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건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권별, 입지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학동역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마곡지구를 가서 상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